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워싱턴 DC에서 분석합니다. 박재용 박사입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자, 지금 김정은, 김여정이 때문에 지금 한국도 굉장히 요즘 시끄러운데 미국에서도 지금 뭐 관심이 많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예, 지금 아무래도 관심 시끄럽다고는 하셨는데 아무래도 한국 지금 관심은 아무래도 이 내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네. 각 당 경선전에 좀 많은 신경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각자 뭐 지지한 후보들 있고 또 뭐 아직 이르지만 나름 전망들 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박사님 생각에는 이 만약에 그 야권 후보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혹시 거기 개인적으로? 적합한 사람이 있나요? 예,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이 아. 이런 사람이 낫지 않을까 하는. 글쎄, 이거 다 흉악한 사람들이라서 그나마 박용진, 글쎄, 아니, 근데 아니, 너무 야권. 야권이요. 야권은 글쎄 최재형이나 윤석열이나 둘 중에 한 분은 다 누가 되든 괜찮다고 봅니다. 또 한교안 대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정선거를 또 요즘에 싸우고 있으니까 좀 늦었지만 하여튼 최재형, 윤석열 두 분 중에 뭐 누구나 뭐 괜찮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그쪽에 지금 관심이 다 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 한반도 상황 네. 어떠냐, 뭐 북한 문제, 북핵 문제 이런 쪽 우리가 좀 그 한국 상황이 지금 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관심이. 네. 가끔가다 지금 김여정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뭐 좀 반응 보이는 거 외에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에선 이 한반도 그리고 북한 상황 사실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네. 한국에서 느끼는 거, 우려하는 정도랑 지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허. 예. 어떻게 보고 이 있습니까?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라고 보시나요? 김정은 아닙니까? 예, 사실 뭐 좀 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정은보다도 어떻게 보면 김여정 한마디에 막 그러니까. 돌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한미 훈련도 한 해 만에 하고 뭐 네. 이게 과연 무슨 이게 주권 국가이긴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참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 정권은 평화 내세우면서 뭐 북한 권력 눈치 보면 설설 기고 있는데 그렇게 일단 평화가 우선이다 하면서 저쪽에서 무슨 막말을 해도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태도가 과연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예. 오히려 방해되죠. 네. 지금 북한 그리고 한반도 상황은 지금 뭐 세월 편하게 평화 어쩌고 하고 지금 그럴 때가 전혀 아니라는 게 지금 미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인데요. 네. 지금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문제의 핵심이 김정은인데 네. 지금 작년에도 한동안 김정은이 안 보이면서 뭐 사망설 돌지 않았습니까? 네. 그 최근에 또 갑자기 살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뭐 건강 이상설 돌면서 뭐 뇌졸중 수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 뒤에 뭐 붙인 그래서 흔적도 있더라고요. 목덜미에. 예.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일단 그 뭐 뇌졸중 관련 수술을 받은 쪽에 지금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그 김여정이 이렇게 나서서 한마디씩 하고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나오고 하니까 김여정이 뭐 완전히 지금 그 김정은 대신 통치를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사실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 네. 지금 현실적으로 이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소문 수준이고 이런저런 정보들인데 문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보편적으로 그 북한같이 1인 독재 통치 정권에서 그 독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예. 이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 레닌, 스탈린, 그리고 중국에서 마오쩌둥 이 사람들 죽었을 때 모두 권력 투쟁이 일어났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건 현재 지금 북한 김정은의 뒤를 이을 분명한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네.
과거에 김일성은 오랜 기간 김정일을 후계자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다. 사실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그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김정일이 죽고 나서는 그보다는 이제 기간은 상당히 짧았지만 그래도 당시에도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건 사실상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도 불안할 거다 했지만 어쨌든 그 후계자가 김정은으로 이미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이 권력이 넘어갔는데, 지금 김정은 체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네. 점을 지금 미국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여정이 후계자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얘기하지만 아직 그런 신호가 확인된 건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이 박사님 보시기에는 김여정이 북한 내에서 확실히 권력을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뭐 김정은이 맞습니다. 아무리 뭐 후계자로 밀어준다 하더라도 저 권력을 틀어주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최근 상황들 이어져 온 상황 잘 보면은 그게 나타나는데요. 네. 김여정이 지금 김정은에 의해서 지금 위치, 역할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김여정의 독자적인 권력 기반이 약하다는 걸 지금 그게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면 누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이 김정은은 얼마 전에 자신이 올 1월인가 그랬죠. 네.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취임을 했죠. 네. 김정일 죽고 계속 비어 있던 자리였는데, 네. 사실상 이제 완전히 북한의 1인자가 된 건데, 그렇다면 자기가 그걸 되면서 일비서에 누구를 앉히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죠. 네. 바로 이 사람이 사실상 다음 후계자가 앉는 자리니까. 예. 그런데 김여정을 그 자리에 앉히질 않고 오히려 이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빼버렸죠. 예. 김여정을. 그러니까 그만큼 김여정이 지금 권력 확보가 안 되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의 후계자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갑자기 죽으면 이게 북한이 이제 체제 붕괴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고요. 중국이. 단순한 생각이고 위험한 일인데요. 지금 명백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권력 승계를 둘러싼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북한 정치 권력에는 2인자라는 게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2인자라는 자리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데, 트럼프도 그런 말을 했죠. 북한 정치에서 2위는 곧 패자의 자리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민주주의 국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나라에선 만약에 선거에서 지거나 뭐 어떤 1인자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거나 어떤 2인자, 3인자의 자리들이 있지만, 이 북한은 그건 의미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1인 독재 통치 체제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런 권력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이 북한의 군부가 개입을 해서 이 파벌 싸움이 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금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파벌 싸움은 결국 군부가 개입되면서 핵이나 화학, 생물학 무기 이런 걸 동원하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핵이요. 어허.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의견들이 몇몇 싱크탱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 한마디로 주제가 그거죠.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에는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어허. 야. 이런 말은 여간에서 그동안 미국에서 이 북한 분석할 때 거의 안 나왔던 그러게요. 주제인데, 예. 그게 상당히 지금 눈에 두드러지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권력 투쟁 과정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북한 군부가 한국이나 미국 상대로 눈을 돌리겠죠. 그래서 한국 또는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에 이용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미국의 시각입니다. 아이고, 야하.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핵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먼저 핵 사용을 이런 사실 상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이 자기들의 권력 투쟁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복잡한 상황으로 벌어졌을 때 군부가 이걸 한 방에 정리하기 위해서 차라리 밖으로 어떤 도발을 한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전부터도 많이들 있었죠. 북한이 예.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 오히려 도발을 한다. 근데 이제 핵 도발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핵 도발까지 감행한다. 이건 참 끔찍한 예,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따져볼 상황이 있는데 이 박사님 보시기에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상대로 핵 도발을 하기 직전이다. 물론 과거 무슨 그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그 지금 바로 이제 네. 북한이 어떤 뭐 핵 미사일 쏠 거다 이런 파악이 됐을 때 그걸 포착을 한 미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그 지금 뭐 저는 뭐 예측하기 어렵지만 글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에 대한 도발이냐, 한국에 대한 도발이냐. 한국에 대한 도발일 경우는 미국이 빠질 수도 있고 미국에 대한 바로 그건데. 미국에 대한 도발이면은 뭐 아주 끝까지 응징하겠죠. 근데 한국에 대한 도발이면 핵전쟁 위협을 감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빠져버리면 그만이니까. 예, 지금 바로 그건데요. 지금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을 지금 한국은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사실. 근데 북한 군부가 미국 본토 또는 뭐 하와이나 guam에다가 아이고. 공격을 할 경우, 예, 미국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공격을 할 거다. 예. 이 아마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뭐 오키나와나 이런 데 있는 미군 병력 이용해서 이 사실상의 핵 공격을 할 거다. 이게 뭐 일반적인 예상 아닙니까? 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단순한 도발이 아니고 핵 공격 수준, 재래식 무기 이용한 어떤 국지전 도발이 아니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핵 미사일을 쏜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도 미국이 북한에 그에 상응하는 공격을 할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그거는 뭐 3차 대전까지 가는 거고 중국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굉장히 어려운 수가 될 겁니다. 그때 예, 상황이 또 우리 어떻게 뭐 되는지 간단히 봐야 되겠지만, 예. 생각하면 우리는 뭐 우리의 맨방 미국이 있으니까 북한이 어떤 도발에도 뭐 미국이 어떻게 뭐 완전히 박살을 낼 거다 하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래서 현재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네. 그러니까 한반도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한다. 이게 지금 미국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전망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네. 이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미국한테 핵 도발을 하면 상응하는 수준의 공격을 미국이 할 거라고 했는데 이 경우 결국 한반도 전체가 핵 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 역시 한반도가 일단 그렇게 돼서 핵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 된다면 미국은 이 경우에도 한반도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상대로 핵 도발을 하면 한반도 전체가 핵 전쟁 중심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전부터 계속 나왔죠, 사실. 네.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문제는 이게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어떻게 정작 당사자 바로 그 머리 위에 핵미사일이 날아다닐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을 사실상 우려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근데 과연 지금 그런 한국 상황, 이제까지 얘기한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정부가요? 아이고, 지금 정부가 아니라 다음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그런 위기 상황 헤쳐나가기가 어려울걸요. 지금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정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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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기라는 인식 자체라도 지금 있는지 정부뿐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지금 김여정이 계속 막말하다가 막 그렇게 온갖 말을 해대도 오히려 정부는 쩔쩔매면서 알아서 기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바보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수록 오히려 그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김정은이 만약에 갑자기 죽는 경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북한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어떤 도발, 바깥으로 그 시선을 돌리려는 그런 도발, 특히 핵 도발의 그 타겟이 미국 쪽이 아니라 한국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네. 바로 이게 지금 현실이고 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네, 그러네요. 이게 19세기가 생각나네요. 그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참 한국이 그때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그때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회유 또 협박 그다음에 국제 정치 그 탁월한 감각 가지고 국제사회를 조종했기 때문에 미군을 붙들어 맬 수 있었는데 그리고 6.25 때 투입을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의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 미국을 붙들 수 있는 외교 역량과 배짱과 식견을 가진 지도자가 안 보여서 참 그게 불행이네요. 그게 큰일이네요. 예, 지도자도 지도자지만 국민도야. 예. 그 현실 인식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냥 미국이 지켜주겠지 하는데 예. 현실은 미국은 가장 최악의 상황, 핵전쟁이 벌어질 상황이 되면 미국이 발을 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지 정말 끔찍한 큰 일인데 이 끔찍한- 점을 너무 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국 세력들이요 태극기도 들고 성조기도 드는 거예요. 미국 못 빠지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 하기 위해서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자들은 미국을 어떻게든지 떠나보내기 위해서 김정은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하니까 이게 위기 상황인데 대깨문들이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 상황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북한하고는 뭐 동포니까 어쩌고 저쩌고 주접을 떠는데 이게 큰일 날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끔찍한 상황이지만 분석 지금 미국에서 보는 싱크탱크에서 보는 상황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건강한 면역 기능인 환신. 면역력은 팍팍 올리고 걱정은 쭉쭉 내리고 건강도 힘차게.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주원료인 국내산 홍삼과 보원료로 옥타코사놀, 소팔메토 열매, 마카, 하미아나잎 추출 분말 등 13가지 보원료를 이 한 알에 꽉 차게.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